이 작품은 스티븐 맥커리의 작품인데요. 이 스티븐 맥커리는 몬순 지역을 10년에 거쳐서 찍었어요. 그 고통받는 몬순 지역의 인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그 건조기 때 가뭄에 실험하는 몬순 지역을 찍은 겁니다. 물 찾아서 길을 떠나는 가족을 보여주고 있죠. 땅은 메마르고. 그렇지만 인간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길을 찾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아빠는 서둘러 농사 짓기 바쁜데, 이 개구장이 아들은 열심히 아빠 따라 나와서 놀다가 물에 미끄러져 있는 모습을 찍어져 있고요. 자, 이 가난하지만 이 아이 보세요. 이 삶의 지혜, 비를 막기 위해서 우산을 이렇게 있고, 이 큰 물소를 이 어린 소년이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저는 보사는 지역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바람을 찍을 수 있어요. 이 비바람을 이렇게 멋지게 찍었습니다. 참, 인간들의 모습이 거룩하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연의 지혜를 보면 길도 없어지고요. 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역을 떠나야 됩니다. 이 사진은 내셔널 지오픽의 표지까지 실린 사진입니다. 참, 이 구릿배 얼굴 얼마나 고생했는지 느껴지죠? 이 사람은 아마 재봉틀하고 관계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겠죠? 오로지 재봉틀 하나만 탁 들고, 자기 삶의 중요한 수단이죠. 이걸 들고 자기 목까지 그 물을 헤쳐가고 있어요. 참 대단한 인류애를 찍은 거죠. 인간을 찍은, 인간을 사랑한 마음을 찍은 사진 작가들입니다. 모든 게 다 파괴해버렸죠. 물이, 이 비가 이렇게 그렇지만 인간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죠? 참, 난 이게 이 인간의 모습들은, 특히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서사구조를 갖고 있어요. 서사구조, 스토리. 그냥 이 사진을 낱장으로 보면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 작업에 10년에 거친 이 작업에 수백 장의 사진 속에서 이걸 보면 감동을 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죠, 그죠?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번 전시를 한 이유도 그런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가업을 훨씬 잘 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쉽게 인생을 포기할까? 그런 걸 좀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이거는 뉴욕의 유명한 브루스 데이비드슨이 찍은 사진인데요. 뉴욕의 지하철. 보통 일반인의 일상을 찍었죠. 그래서 사진은 사건, 사고를 찍는 작가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찍는 작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상성. 바깥에서 찍은 거죠. 여러분, 뉴욕 지하철에는 보통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테스트를 거치고 어느 지역을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지하철역에 이래 가면요, 노래를 굉장히 잘 불러요. 연주를 잘하고. 그리고 뉴욕 시민들 보니까 이 연주를 잘하고 노래를 잘해야 돈을 주더라고요. 못하는 사람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테스트를 못 거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막 가서 하는 거예요. 이 지하철 안에서. 실력이 없는 사람이죠.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연주를 하는 사람인데 이 얼굴을 보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느껴지죠. 가난한 한 가정이 간단한 하루에 놀이동산을 갔다 오고 이 편안하게 아빠의 표정 보세요. 엄마의 표정 보세요. 이 아이는 자고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 그 뉴욕의 지하철은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옛날에는 온데 낙서입니다. 온데 낙서인데 제가 미국이 참 질서가 없고 엉망진창인데 가끔씩 최소한을 지키는 나라다는 느끼는 게 이 지하철 매번 깨끗하잖아요. 그죠? 개판인데 그 묘한 여기 온데 낙서입니다. 온데 낙서. 근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 보통의 시민들이 이게 지대 갖고 하루를 계상하면서 피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인터넷에 뉴욕에서 한 1년 살았는데요. 제가 처음 뉴욕에 가니까 이미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지하철 탈 때 조심하라고. 그 지하철 철도변에 서 있으면 마약한 놈들이 막 떠밀어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도 처음에 가면 항상 이 뒤에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1년 살면서 그런 사고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안전한데 할렘가 쪽엔 좀 위험하겠지만 자 이런 석양의 무렵에 이 지친 사람들도 많이 찍었어요. 네. 사랑은 여전히 꽃피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찍은 브루스 데이비슨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난민을 찍은 겁니다. 이런 뭐 중동이 굉장히 정치적 불안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프리카도 내전이 많고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옵니다. 지중해를 건너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과정을 찍은 사진가입니다. 매그넘 작가인데요. 난민들. 도착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그 객관적으로 찍으려고 하는 작가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한 알렉스 마조리인데요. 알렉스 마조리는 이런 난민들을 대낮에 고속동조 여러분 아시죠? 고속동조를 하게 되면은 노출 부족으로 인해서 자연광 상태의 노출 부족을 얻게 돼요. 그 내가 후레시광을 터뜨려 그 부분만 빛을 받아서 정상적인 그런 게 되는데요. 그런 난민들의 이 후레시에 간 부분을 이렇게 주변은 어렵게 됩니다. 그 알렉스 마조리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또 난민을 찍은 사진입니다. 난민을 이렇게 찍었고 이런 막 식으로 찍은 사진. 왜 이렇게 찍었냐면은 그 알렉스 마조리는 우리 인간들이 역사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배우와 같다. 우리는 배우처럼 사는 게 아니냐. 역사적 주어진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세계를 무대화시키고 마치 우리 무대에 올라갔을 때 배우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것처럼 사람들을 무대에 올려놓고 배경을 없애고 후레쉬로 스포트라이트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굉장히 이런 조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인 정보를 없애버리고 인간에 집중시킴으로 해서 인간을 돋보이게 하고 작가의 그 주관성이 또 테크닉을 통해서 강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전라남도 신안군하고 매그넘 촬영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5년간에 10명의 매그넘 작가가 오는데 이미 6명이 1년에 2명씩 와서 촬영 마쳤는데 지난 5월 달에 왔던 사람이 알렉스 마조리입니다. 와서 이제 이런 스타일로 신안군을 찍었어요. 신안군에 뭘 찍었냐면 염전을 찍었어요. 염전. 그런데 제가 신안군의 대표적인 게 염전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합니다. 99%가.
근데 항상 의리할 것 없이 1%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약간 정신이 조금 그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뭐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그 나쁜 놈이 있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항상 그런 나쁜 놈 한 명 때문에 막 신학군 전체가 그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보도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를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 프레임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군의 대표적인 천일염 이걸 내가 하자 하니까 신앙군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 염전을 찍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 이야기에서 염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갑자기 신앙군 염전이 대박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냥 찍어내도 찍었는데 제가 예견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우연한 일치로 신앙군 염전이 완전히 부각됐습니다. 예. 제가 제주도 해녀를 매그람 작가를 모셔서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해녀. 우리나라의 위대한 어머니가 해녀분들입니다. 해녀분들. 가정, 경제를 책임졌죠. 참, 제주 여성들이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능력 없는 남편들을 존경하면서 평생 데리고 사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가사일 다 책임지죠. 그리고 바다에 안 들어갈 때 농사까지 짓습니다. 농사까지. 참, 정말 대단한 어머니, 강인한 어머니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데이비드 알렌 하비가 찍은 사진인데 이분의 이 사진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이 사진 보면 전사 같다 같은 느낌입니다. 당당함, 전사 같다. 상군, 중군, 하군 이렇게 제주 해녀들 급이 있어요. 급이. 나이 드신 분, 상군. 그래서 그 젊은 해녀들이 나이 드신 해녀들을 케어합니다. 공동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예. 나이 들어서 더 이상 깊은 물에 못 들어가시는 그 나이 드신 해녀들 위해서 얕은 물에서 해산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의 그 권위는 엄청나요. 위계 질서. 저는 좋은 의미의 권위, 질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막 개판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옛날에 한국 사회는 각 분야의 어른들이 계셔갖고 이런 분들이 참 질서를 유지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갑자기 질서가 없었어. 이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도 너무 없어지고 정말 개판이 돼가고 있는데 참 그 문제인데 제주 해녀분들 보면은 굉장한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잘 관리되고 보존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해녀분들이 엄청나게 그 힘이 세서 제주도 공무원들이 세계적인 작가님 와서 사진을 찍고 이게 찍음으로 해서 제주도 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말을 해도 나 안 찍으려 하면 끝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고집들이 세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한 게 뭔가 하면은 이 해녀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주도에게 계장님들을 다 초대를 좀 해라 도청에. 그럼 내가 PT를 하겠다. 그래서 계장님들 다 모아놓고 제가 PT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장님들을 먼저 설득을 하고 그 계장님들이 또 해녀분들을 팍 찍고 있어요. 이 계장님들이 이제 해녀분들을 설득을 하니까 해녀님 그래 우리 자랑할 만한 일이야. 그래서 너무나 순조롭게 작업을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고요. 해녀분들.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해녀를 합니다. 왜? 수입이 되니까. 이 데이비드 알렌 헤비 해녀를 찍은 분인데요. 이 사진 보면은 느끼시죠? 이 집들 보면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라 느끼시죠? 그렇죠? 가난한 집인데 그렇죠? 할아버지가 아들과 손녀를 보고 있고 이게 이 무지개를 따라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면서 스토리를 더욱더 강화하는데요. 굉장히 가난한 집이죠. 근데 이 아들이, 이 아빠가 왜 이 양팔을 잡고 걷고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무지개라는 거죠.
막 비가 계속 왔어요. 근데 이 가난한 집에서 이 어린 딸에게 빨간색 백탁 구두를 사줬는데 아빠가 비가 계속 오니까 신을 수가 없었어. 근데 비가 그치자마자 이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신발을 신고 놓았는데 이 흙탕 이 신발이 때가 묻을까봐 아빠가 고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 표정은 어떨까요? 우리 상상할 수 있죠. 사진은 찍히지 않은 부분도 상상하게 한다. 예. 너무 아름답죠. 이게 바로 쿠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옛날에 북한에는 전부 다 이렇게 뿔 달린 사람이 산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거기도 인간들이 살고 있죠. 이 쿠바에도 살고 있다. 이 사진이 그걸 전한다는 거죠. 이거는 매그넘 코리아전 때 한국을 찍은 매그넘 작가의 작품입니다. 일상 속에서 보통의 인간들의 모습인데, 참 이 자식들 그때는 3명, 4명씩 낳았는데, 그죠?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풍경이 많은데 요즘 큰일 났습니다. 그죠? 제발 좀 연애했으면 좋겠고요. 가난하지만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부심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는 건전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찍었고, 이렇게 찍었고. 지금 신앙군의 작품입니다. 갯벌에서라는 훌륭한 어머니죠. 이 갯벌 속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고. 어민. 갯벌에서 일하고 있는 어민. 이 사진은 이 바닷가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공무원을 찍은 겁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런 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사회를 깨끗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날 다큐멘터리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찍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일반의 소시민들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부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시민 그리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일상성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사진을 제가 전시를 하고 싶었어요. 이번 화성 전시에. 그래서 이 사진을 하려고 하니까 매그넘에서 엄청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면 아니 신안을 찍은 거는 신안만으로 크게 전시를 해야지 왜 신안을 찍은 걸 여기서 전시하면 김 빠진다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했어요. 이 친구가 있다는 거 이렇게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안군 또 제가 좀 계절별로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이 신안에 겨울은 찍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안군에 눈이 안 온대. 그래서 겨울에도 별로 찍을 게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도 그렇다. 그래도 계절별 느낌이 다 중요한데 그 내가 겨울 찍겠다 그랬어요. 작년 겨울을 찍었는데 눈이 엄청나게 온 거야. 엄청나게 와서 와 진짜 신안에서 그렇게 눈이 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진 촬영할 때 MBC에 4시간째 영화를 찍거든요. 같이. 영화를 찍는데 정말 그런 장면을 담았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눈이 엄청나게 와서 그 겨울을 영화 나중에 그 우리 전시하고 영화 상영할 때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눈이 와서 너무 즐거운 아줌마들의 그 친구와 이런 모습을 찍었어요. 저희가. 위대한 어머니.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어머니. 농사도 짓고 일을 하는. 이 어머니 모습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죠?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놓고 한 생명을 온전히 키워낸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스스로도 성장해 가죠.
근데 이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요즘 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1인 가구가 600만을 돌파했어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게 사실 이번 전시 우리 핵심입니다. 사실은. 자살하지 말라.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자살하지 않겠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친구 하나 있다면 자살하지 않겠죠. 그럼 인간관계가 파괴됐다고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라도 있으면 자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저희가 담아서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예, 1시간에 거쳐서 제가 강의한 내용의 핵심은 휴머니즘이 있음을, 인간애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좀 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가 선 의지를 가진 훌륭한 시민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이번 전시가 그걸 널리 알리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